네, 뜨는 직업, 멋진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서희 씨,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 굉장히 특별한 직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분들 참 많이 만나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해변에서도 또 그리고 워터파크에서도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수상안전요원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한재문 수상안전요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상안전요원 한재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카리스마와 또 강렬한 포스가 느껴지시는데요. 올해로 수상요원 일을 하신 지 얼마나 정도 되셨나요? 제가 수상안전요원이 된 지는 올해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지난 한 2001년도에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일반 회사를 이제 취직을 해서 퇴근 후에 이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수영을 좀 배우면서 이제 흥미를 갖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성격상 제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끝까지 이렇게 하는 성의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수영을 이용해서 제가 누군가를 좀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또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상안전요원이라는 곳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격증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증을 제가 이제 취득을 한 후에 그런 수상 안전에 관련된 일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9년 전. 네. 취미생활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직업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었나요? 네. 국내에서 수상 안전요원 일을 하려면요, 전문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이제 인명구조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구조연협회나 대한적십자들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이제 많은 관련 협회들이 이제 그 자격증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대한적십자단 이제 서울지사에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자격증 취득 과정을 보면은 일단 어느 정도 수영을 좀 하는 좀 습득이 된 분들을 시작을 오셔야지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인원을 뽑습니다. 그 인원을 보시고 이제 구조 영법이라는 걸 다시 또 배워요. 그 다음에 그 영법을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맨몸으로 이렇게 구조를 하는 맨몸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장비를 이용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빨간색 그 튜브처럼 생긴 길다란 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봤어요. 레스큐 튜브라는 건데 그런 장비를 이용한 이제 구조도 같이 이제 교육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익수자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호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심폐소생술까지도 이수를 하셔야만이 이 과정을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검정을 합니다. 검정을 통해서 그 검정에 있어서 다시 합격이 돼야 이제 자격증을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역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치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 선생님처럼 수상 안전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여 명 정도.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워터파크에서도 또 바다에서도 마음 놓고 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맨날 그분들에게 혼나는데 어디서 주로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수상안전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이제 해수욕장 내에서 어떤 안전을 책임지는 일도 하고요. 또 요즘 이제 사계절 오픈된 워터파크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또 외에는 수상 레저 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뿐만이 아니라 물에 빠진 익수자를 119나 이런 부분에 이제 전문 의료기관에 신고를 해주는 역할까지 또 하고 있고요. 주변에 또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어떤 경계 근무라든가 순찰 업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교육도 많이 담당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수상 안전에 관련된 이제 단체나 이런 부분에 소속이 되면 좀 더 원활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상 안전에 관련된 어떤 교육 지도자의 기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배울 수가 있고요. 또 만약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물놀이 안전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상 안전 요원을 가리키는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경영 수영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부터 교육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물놀이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김태진 씨 아까 말 잘 안 들어서 혼나요. 혼난다. 깊은 데 들어가고. 이런 분들께 이 물놀이 안전 수칙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대표적으로 몇 가지 들 수가 있는 게 일단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갈 때는 심장보다 먼 곳, 그러니까 다리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천천히 심장 쪽이 물에 가라앉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우선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 또는 배가 고플 때라든가 아니면 식사 전후에 그다음에 수영과 이제 물놀이를 그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수영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꼭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호수나 강에서는 절대적으로 혼자서 수영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네. 어떤 위험한 노출이 됐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조 경험이 없는 분이 누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네. 절대적으로 혼자서 들어가지 마시고 뼈 다치잖아요. 네, 큰일 척추.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 119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예. 꼭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일 위험한 게 그 약간 행갈에 비슷한 모습으로 여러 명이서 한 명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한 물놀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나저나 수상안전요원분들도 슈퍼맨은 아니시잖아요. 일하시면서 힘든 부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어떨 때 힘드세요? 아무래도 이제 높은 파도가 있을 때 네. 어떤 너울에 의해서 이제 익수자가 2명이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 한 분과 다른 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좀 힘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살이 좀 많이 타 있죠. 네, 네. 이게 이제 자외선이라든가 어떤 탈수에 대한 이제 위험성 이런 것도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것보다도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그 상황이 있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오는 정신적인 피로도 이런 게 좀 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왠지 정말 일을 하시면서 아찔했던 순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익수자를 이제 구조를 해갖고 왔는데 호흡이 없습니다. 네. 그럴 때에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저희가 실시를 하지만은 실시를 하면서도 항상 안타까운 게 정말 이게 호흡을 다시 빨리 찾아서 원활한 환자가 그 호흡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제일 제가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또 우리는 늘 수상안전요원분들에게 감사함의 의미를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나저나 이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또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현장에서 경험하시면서 얻은 노하우가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 현장에서 이제 그 투입이 되면 주변에 있는 순찰을 통해서 혹시 그 위험에 노출될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제가 순찰을 해봅니다. 네. 그러고 나면 사고에 대한 발생 또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구조 대상자가 이제 마음을 읽고 구조 대상자가 무엇을 필요한지 내가 뭔가를 해주기보다는 먼저 그 마음을 읽고 내가 그 지도자 그 구조자에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안정감을 찾게 해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먼저 하는 게 노하우라면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근데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수입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수상안전요원의 이제 보수는 이제 어떤 그런 기간이나 이런 장소마다 좀 틀려요. 네. 그런데 이제 대충 이제 월 한 12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네.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수상안전 교육에 관한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수입이 더 플러스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왜 수상안전요원 정말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고 계시는데, 네. 왜 이런 분들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봉사정신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너무 개인적인 마음을 가진 분보다는 네. 좀 이게 타인을 위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타적인 분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상안전요원 오늘 방송을 보고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저 직업 정말 멋있는 직업이구나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9년차 선배로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안전요원은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영 교육이 좀 실시가 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좋은 일들이 열릴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모든 것 한재문 네. 수상안전요원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